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먼저 우리나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어제 정말 많은 눈이 내렸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내 집 앞에 눈은 내가 쓸어야지라고 실천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하. 이분도 솔선수범해서 많은 누리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누굴까요? 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공길 운전 조심하세요. 아 이거 돌아서면 쌓이고 제설도 작전이다.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자. 현장에 나와 있는 박대기 기자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안지윤 기자님, 누구지? 우리 옆집 청년인가 막 하셨을 텐데 마지막에 드디어 얼굴이 공개됐어요. 네, 바로 이명웅 씨입니다. 어제 자신의 SNS에 제설작전이라고 하면서 영상을 올린 건데 저거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군대에서 학상 이 눈을 치우는 건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3사단 백골부대 제 후배거든요. 어허! 제대로 배우고 그래요? 왔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옆에 해병대에 나오신 분이 웃고 계신데요. 네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트레이닝 차림에 네네. 정말로 집 앞 도로에 눈을 열심히 정리하는 모습인데 네. 사실 누군가는 첫눈에 굉장히 들떠 있을 수 있지만은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이명웅 씨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네. 보이고요. 부지런히 눈을 퍼내고 근데 그 머리 위로 눈이 소복히 내려앉았죠. 과거 한 기자가 이렇게 눈사람 같은 모습으로 리포팅하던 모습이 굉장히 그렇죠. 기억에 남는데 이 모습을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K본부의 박대기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엄청 유명했죠. 네. 이 다음에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은 네티즌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제설작전도 히어로, 즉 영웅급이다. 서울시는 복받았다. 고급 인력이 무료로 제설을 하고 있다. 제설작전도 정말 야무지게 한다는 반응부터 맞다. 무엇보다 집 앞 눈은 스스로 치우는 게 맞다는 다양한 긍정적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집 앞 눈은 정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집 앞 정도는 치워야 돼요. 자기 집 앞에 길가까지는요. 그런데 밤사이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 SNS상의 영상들 많이 돌잖아요. 그 정말로 어제 차로 귀가하신 분 일부 이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차도 버리고 귀가하신 분도 많고 차가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몇 시간 걸렸다 하더라 지금 막 이용 후기도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설 작업은 정말로 시민의 안전과 또 불편에서와 직결되니까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미국 애리조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하. 곰이 보통 어디를 올라가죠? 나무? 맞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것을 아마 이번 곰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나무로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네. 곰 한 마리가 전봇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어머나, 있습니다. 어머나. 베테랑 전기공이 막대기로 이렇게 곰을 밀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곰이 작업에 방해돼서가 아닙니다. 전선을 흐르는 7,200볼트의 전류가 자칫 곰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어머, 있어서인데요. 세상에. 이런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피하기만 하는 곰.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다행히도 스스로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어머나. 지금 모습 보이시죠? 천천히 이렇게 나무를 타듯 내려오더니 야생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미국에서 13년간 사셨던 이 최진봉 교수님 혹시 미국에 계실 때 네. 곰이 진짜 전봇대에 올라가는 거 수시로 보셨어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못 봤어요. 아, 지금 여기서 처음 화내시지 봤습니다. 말고요. 네네. 네네네. 수시로 볼 수는 없었고요. 아하, 네네. 오늘 저는 처음 봤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저 영상 속의 전기공이 전봇대 곰을 구해낸 게 벌써 세 번째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그 왈리바마에 그게 곰들이 많은지 뭐 잘 모르겠는데요. 저 지역에서 곰들의 출몰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라고 하니까 저런 일이 한두
한두 번 아닌 것 같은데 저 곰은 다행히 감전되진 않았고요. 감전돼 재활치료를 받는 곰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머나. 저 곰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그 위험성 때문에 빠르게 저 곰을 어떻게든 내려보내려고 했던 시도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렇게 전봇대에 올라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기는 사람을 보고 겁을 먹어서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새끼 곰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곰 입장에서도 본인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뭔가 피하려고 했을 거고 피하기 위해서 나무로 돼 있는 전봇대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곰이 전봇대에 올라간 걸 저 전기공 선생님께서 전봇대에 올라간 곰을 구해준 게 이번이 3번째라고 하면 그 지역에 곰이 자주 출몰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곰이 전봇대에 올라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전봇대 중간쯤에 올라가지 못하게 어떤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퍼뜩 해봅니다.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곰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제 저희가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분들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갑질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고소를 했다 뭐 이런 얘기 전해드렸는데 지금 추가 내용이 정말 놀라울 만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안지용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매니저들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코미디언 박나래 씨가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입니다. 어허. 자, 오늘 오전입니다. 경찰은 신문고를 통해서 박나래 씨와 관련된 고발을 접수해 배당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당 내역을 보면은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수 상해 등의 혐의입니다. 또한 고발장에는 박나래 씨 외에도 박나래 씨의 어머니 그리고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 전 매니저 등이 피고발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머나. 자, 이 전 매니저들은 최근 폭행과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주장하면서 박나래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고요. 법원에는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귀가 번쩍 뜨인 게 박나래 씨 상대로는 뭐 전 매니저들이 이런 문제 제기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는 건 어제 들어서 익히 들어서 알고 계셨을 텐데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네. 오늘 새롭게 나온 얘기 중엔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박나래 씨 어머니까지 포함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이게? 박나래 씨가 이제 워낙에 잘 나가는 연예인이고 개그우먼이다 보니까 1인 기획사를 설립했던 것 같습니다. 어허. 그 경영 과정에는 어머니, 모친도 같이 관여가 돼 있는 것 같고요. 박나래 씨가 이 1인 기획사를 세울 때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을 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소장에 혐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박나래 씨는 오히려 그 실무 작업을 했던 건 해당 그 매니저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문제없이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보고를 받고 안심했던 건 도리어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 또한 진실 공방으로 번져갈 것 같고요. 네. 지금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그러니까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게 이 매니저들의 주장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럴 경우에는 의사는 정범, 대리 처방을 박나래 씨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왔는데 내려준 것이니까 박나래 씨는 교사범으로 의율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또 수사선상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김묘선 기자님 어제 저희가 박나래 씨 측 관련해서 이제 이 갑질 의혹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박나래 씨 본인 입장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박나래 씨 소속사 측만 얘기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박나래 씨 본인은 입장은 안 나왔어요? 네, 본인이라기보다는 일단 소속사 측, 소속사의 공식 입장은 일단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일단 대략적인 입장과 함께 진실 공방 그리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 매니저 측이 박나래 씨의 여러 사생활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다 하면서 협박, 압박의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 그 말씀 나누었던 네. 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지역의 지연에 관해서는 네. 일단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전 직원들이 맡았던 부분인데 그것을 모두 완료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또 이제 진실 공방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1년 3개월 동안 함께 근무했던 그 직원 2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퇴직을 하고 퇴직금도 모두 수령을 했는데 네.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 요구 금액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뭐 언론사의 제보라든지 이런 압박의 형태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박나래 씨 측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부분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겠지만 일단 그 중에서 하나 파악된 부분이 있는데 네. 전 매니저 측에 약 2,500만 원 정도의 횡령건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처도 모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확장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이런 의혹은요. 어제에 이어서 진전된 내용은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안진용 기자님 지금까지도 보면요. 박나래 씨 측의 입장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의 입장이 팽팽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쪽이 옳다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힘들어요. 단언하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이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경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살고 또 그리고 어떤 의혹, 어떤 뭔가 불미스러운 소문만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 있잖아요. 안지용 기자님 이미지에. 그렇다면 박나래 씨가 지금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은 타격을 입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오늘로 예정됐던 신규 예능 프로그램의 녹화는 취소됐습니다. 어허. 그거 외에도 박나래 씨가 지금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이 각 채널의 간판 프로그램들입니다. 근데 이 제작진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는 어떤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박나래 씨가 출연하는 분량을 편집을 한다면 그건 마치 박나래 씨가 잘못이 확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박나래 씨의 빠른 입장 표명이 필요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주말 사이에 또 방송이 되거든요. 그 전에 1차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계속적인 공방이 이어진다면 제작진 입장에서도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추가 녹화에 대해서는 박나래 씨가 잠시 좀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박나래 씨의 입장문이 나왔는데 다만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아, 뭘까요? 네. 왜냐면은 본인들이 뭐 이미 퇴직금도 지급했고 매출의 10%에 해당되는 지급을 요구해서 이거에 더 이상 끌려낼 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논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술자리 강요라든지 진행비를 쓴 다음에 주지 않았다든지 의료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데 조목조목 반박하진 않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 제기일 수는 있는데 앞서 나온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새로운 의혹 제기라면 조금 더 신빙성이 있겠지만 앞선 여러 의혹들을 하나하나 직접 반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입장 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안진용 기자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다고 보는 게 장윤미 변호사님. 사실 어제 저희가 처음에 이 내용을 보도할 때만 해도 전해드릴 때만 해도 물론 이 뭐 금전 문제도 어제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루 지나서 소속사 측은 금전 문제에 상당히 집중해서 반박을 하는 모양새인데 어제 내용 중에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물론 전 매니저들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보세요. 저 내용 보세요. 안주 심부름. 그 안주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대기를 시켰다는 등 그리고 술자리 강요 그리고 술을 못 마시니까 술잔을 던졌다는 그런 보세요.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기도 했다. 지금 이런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진용 기자님 아까 중요한 점 짚어주신 게 앞에 부분은 안 중요한 거야? 지금 돈 문제만 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집중해서 반박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소장에 해당 내용들이 다 적시가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이 폭언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24시간 대기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이거를 수사 과정에서도 본인이 해명을 내놔야만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해뿐만 아니라 특수상해로도 지금 고소장을 넣었는데 특수상해라는 것은 또 위험한 물건으로 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요. 아마 매니저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제 술자리에서의 술잔을 뭐 이제 던졌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도 따를 것이고 지금은 매니저들이 오히려 나를 협박하고 돈,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런 고소에 이르게 됐다. 물론 어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입건된 사람들은 좀 항변을 하기 나름입니다만 더 사건의 본질적인 것은 안진영 기자님이 짚어주셨듯이 이 고소 사실이 정말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일일 겁니다. 안진용 기자님, 오늘 어느 그 댓글을 읽어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 그 댓글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전 매니저들이란 사람들이 박나래 씨는 지금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연예인이잖아요. 정상급에 있는 연예인, 출연하는 작품도 엄청 많고 인기도 많고. 박나래 씨라는 이른바 거대한 산을 상대로 그럼 잊지도 않은, 즉 무고에 해당할 수도 있는, 나중에 보면 자기들이 잊지도 않은 걸로 신고하게 되고 고소하게 되면 무고죄로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무릅쓰고 지금 박나래라는 거대한 산을 상대로 싸울까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도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박나래 씨가 진짜 있다 그런 뜻 드린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그래서 경찰 조사 수사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예단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입니다. 왜냐면 사실이라면은 박나래 씨는 사실상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일 정도의 대중적인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사안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만 어제 입장이 나오고선 지금 만 하루 만에 입장이 나왔는데 대중들이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갑질이란 키워드에서 과연 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느냐, 맞다 아니다 정도는 내가 없으면은 없습니다라고선 답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상해 입건이 됐으면은 경찰에서 입건까지 됐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까지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술잔을 던져서 그로 인한 상해라고 했다면은 본인이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은 나는 술잔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게 가장 상식적으로 대중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박나래 씨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해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는 대중적 인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경찰 조사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예단은 금물이고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조세호 씨, 개그맨 조세호 씨, 뭐 요즘 또 방송인으로 불리죠. 조세호 씨 관련 얘기가 인터넷상에 뜨겁습니다. 김연주 평론가님. 네, 최근 정확히는 지난달 29일에 SNS에 방송인 조세호 씨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폭로성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은 사진을 함께 공개하면서 이 조세호 씨가 한 남성과 함께 있는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이 사진이네요. 그렇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은요, 이 조세호 씨 옆에 있는 남성은 각종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금 세탁을 하는 한 조직 폭력배로 그 집단의 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 조세호 씨가 해당 남성과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나 혹은 저 해당 남성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매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 게시글 작성자에 따르면은요, 이 조세호 씨가 지인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이 친분을 내세워서 고가의 선물을 대접을 받고 또 조직폭력배 일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프랜차이즈를 홍보해 주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름 작성자는, 이걸 작성한 사람은 저런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결국 뭘 주장하고 싶은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일단 조세호 씨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길이라는 워딩을 적고 있는데요. 조세호는 국민 개그맨, 그러니까 알려진 사람이라서 폭력 조직 실세와 이런 관계를 유지해도 되는지 의문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해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국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금 세탁하는 인물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서서
앞서서 정리해 주셨다시피 프랜차이즈로 홍보해 주는 듯한 모양새가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태를 지금 연예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또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떤 의혹 그리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최재문 교수님 네. 연예인들이 일일이 다 설명하고 해명할 의무는 없다지만 네. 지금 이 사안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신호 안 지키고 건넜어요 이런 차원 물론 그것도 그 행동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서 박나래 씨의 의혹이나 이런 얘기도 그 갑질 의혹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뭔가 명쾌하게 아직 해명을 안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조세호 씨한테 본인한테 이거 얘기 들으면 되잖아요. 아, 그 옆에 있던 사람요. 아, 조포가 아니고요.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소속사 측에서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어허.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사진이 공개됐다고 하는 건 이거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다면 뭐 증거 없이 그냥 누군가 얘기했다면 모를까 이런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는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네. 조세호 씨 측에서 연일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저렇게 어깨동무까지 한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과 무슨 관계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 조세호 씨 측 소속사 측에서는요. 거론된 인물은 단지 지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래전 행사 자리에서 처음 만나서 가끔 얼굴 보는 정도의 지인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금품 수수나 사업 홍보 개입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조세호가 소속사 측 입장입니다. 폭력배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제보자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고 얘기를 네. 하고 있고 조세호가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 수수했다는 의혹은 역시 개인의 추측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사실과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범죄 행위로 제보자에 대해서 형사, 민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안진용 기자님. 사과도 그렇고 해명도 그렇고 뭘 사과하거나 뭘 해명할 때는 물어본 것이나 궁금한 것에 대한 핵심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 사진 속에 조세호 씨가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람이 조직폭력배의 핵심 인물이냐 아니냐 그 의혹이 나왔는데 그게 그냥 지인이란 말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조직폭력배라는 게 맞다는 건지 그런 말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조폭으로 물론 이 글을 애초에 작성했다는 사람이 주장이에요. 그럼 그 사람 주장대로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오늘 몇 시에 볼까? 술 한잔 하자. 그냥 술 먹었다는 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앵커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조세호 씨의 지인이 문제인 게 아니라 지인인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가 더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인은 맞다, 몇 번 본 건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런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 혹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짚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답변은 없기 때문에 대중들 입장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고 완벽한 어떠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몇 번 만났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엮여 있는 사람이라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그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좀 더 나도 연예인으로서 유명인으로서 처신에 조심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도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아는 사람은 맞는데 허위 사실이 유포된 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 그냥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내고 있으니까 네. 대중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시원하게 해명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조세호 씨가 감정적인 대처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소속사가 이 애초에 제보 형식으로 이 글을 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앞으로 형사상 또 민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사실관계 시시비비를 밝히려면 소속사나 조세호 씨가 진짜로 이 사람을 뭐 무고죄든 뭐든 고소를 하면 될 일이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예인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으니
너 혼 좀 나봐라, 법적 대응 당해봐라라고 고소를 하는 게 맞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업무방해로도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업무방해 요건은 위력 내지 위계,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 연예인 업무를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고의성을 갖고 이런 폭로글을 작성했다라고까지 이 추가로 고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더 시시비비를 가리고 더 역공을 펴기 위해서는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도 명예훼손은 두 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허위사실, 하나는 사실적시. 그런데 조세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건 완전한 허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측에 불과하고 추측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을 명확하게 지정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일단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조폭과 사진을 찍을 정도로 친분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 친분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프랜차이즈를 홍보해주기도 했고 고가의 선물을 조세호 씨가 받기도 했다. 그런데 사진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조작됐달지 아니면 위조됐달지 이런 반박은 내놓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서 네. 제 개인적인 추측은 사진을 찍은 것은 인정을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지인과 친분 관계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구체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홍보해줬다는 점, 그리고 고가 선물을 받았다는 점은 허위 사실로 끝까지 문제를 삼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조세호 씨, 뭐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아까 저기 이제 조세호 씨도 활동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조세호 씨는 정말 대한민국에 제일 잘 나간다는 유재석 씨와 같이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일단 영향 안 받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실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조세호 씨가 지금 더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유방암 파티라는 사실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열려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조세호 씨가 참여를 했었죠. 그 이후에 그 해당 프로그램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유방암 투병을 하고 있는 박미선 씨가 출연하니까 어떻게 얼굴을 볼 수 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굉장히 송구스러워하면서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논란들이 거듭되다 보니까 조세호 씨를 향한 대중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프로그램을 바른생활 사나이 이미지를 가진 유재석 씨와 함께 진행하면서 조세호 씨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거는 분명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놓고 봤을 때 본인 곁에 부적절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누군가와 가까이 지낸다면은 나의 이미지가 그로 인해 망가질 수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는 게 유명인의, 공인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냥 나의 지인이다라는 얘기로 그 이상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난 법적 대응하겠다 얘기하는 게 대중적 상식에 과연 맞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 조세호 씨 측이 과연 어떤 대응에 나설지 봐야겠어요. 정말로 이게 법적 다툼으로 가서 진실, 시시비비를 혹시 수사기관에서 밝혀질지 한번 이따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즘 연말이라 왜 이럽니까? 지금 하루가 멀다고 지금 연예인들의 뭔가 이 얄궂은 소식, 불미스러운 소식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김묘성 기자님, 이번엔 조진웅 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를 둘러싼 논란이 오늘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할 언론 매체는 조진웅이 아버지의 이름을 쓰며 활동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기사를 냈는데요. 의혹들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조진웅 씨의 본명은 조원준인데 아버지의 성함을 따서 조진웅이라는 활동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조진웅 씨는 과거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아버지의 성함으로 활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를 존경했고 또 이름이 멋있어 보이기도 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네. 오늘 이 언론에서는 이름을 바꿔서 활동한 이유, 그것이 아니라 고교 시절에 중범죄 이력을 갖고 있었고 그 이력을 지우기 위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몇 명의 제보자들로부터 나왔다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놀랍습니다. 내용 자체가 놀라요. 고교 시절에 중범죄 이력이 있다. 제보, 고교 시절에 조진웅, 본명이 조원준 씨인데 같이 다녔다는 고교 시절 그런 같이 다니는 사람들의 제보라. 너무너무 일단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박나래 씨, 조세호 씨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다가
소위 이른바 빅샷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의 아주 대스타들의 소식이 연이어지고 있는 점에 좀 당황스러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진웅 씨 관련 이 소식도 역시 한 언론 매체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이 된 것인데요. 네. 제보자들에 따르면은요, 이 조진웅 씨가 일진이었다는 것이죠. 그 무리들과 함께 차량을 절도하고 성폭행 사건과도 연루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보에 따르면은 조진웅 씨의 일당은 주로 잠시 정차한 차량들을 노렸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 3대 이상의 차량을 훔치고 탔을 뿐 아니라 이후에는 버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물에도 손을 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동이 걸린 채 이제 길가에 잠시 세워진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을 노려서 훔쳤고 고교 시절이었기 때문에 무면허 아니었겠습니까? 무면허로 차를 몰면서 온갖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네. 심지어는 작물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힌 적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는 상당히 뭐 그냥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범죄고 사실이면 각종 이 공문서 기록에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때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소년원에 갔다라고 기사에는 있는데 이 소년 보호 처분은 일반 형사정과는 완전히 그걸 달리합니다. 이 소년범이라는 건 계도 가능성이 성인과 다르게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서 선고도 이 선고 시에 미성년자이면요. 그냥 성인처럼 징역 3년 이렇게 선고하는 게 아니라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굉장히 그 범주를 넓게 선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소년원에 있을 때 학습 태도나 어떤 그런 이 본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을 해서 빨리 내보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형사 기록과 또 달리 처분이 됩니다. 이건 전과 기록이 아니고요. 네. 외부에서는 열람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본인도 보는 것이 허가를 득해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마 해당 기사는 이런 공식 기록을 조회해서 작성됐다고는 보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 시스템상 아마 제보의 구성을 한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퍼뜩 드는 궁금증이 해당 언론은 당연히 제3자니까 못 본다지만 그러면 제보한 사람은 이 만약에 조진웅 씨의 과거 그냥 주장이니까요. 범죄 이력이 있다는 걸 조회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없습니다. 이것도 타인이면 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아마 그 당시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사람들을 이제 취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지어 저희가 변호사들도 정가 조회를 낼 때가 있는데 경찰에서 법원에 낸다라고 해도 안 끊어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내밀 정보, 민감 정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이 안 되고 저희도 소년원 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들 재판을 할 때 형사 기록에 법원에는 그 부분을 보여줘야 되니까 참고용으로 정가 이력으로 붙어 있는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보지 이게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정보는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해당 언론이 터트린 의혹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취재 과정에서 조진웅 씨의 또 다른 범죄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건데 자, 지금까지는 어린 시절이라고 본다면은 그 후에 무명 배우지만 활동을 시작한 후에도 또 다른 범죄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연극 배우로 시작을 했는데 2003년 무렵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극단 단원을 심하게 구타하는 일이 있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자, 제보자에 따르면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고 이 극단 동료를 마구 때렸다는 거죠. 그전에도 폭행으로 입건된 적이 있어서 벌금형이 나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음주운전 전과도 있다는 건데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이 작품을 통해서 조진웅 씨가 많이 얼굴이 알려졌거든요. 네. 이 작품을 찍은 이후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럼 그 당시만 해도 활동을 했는데 왜 알려지지 않았나? 지금 조진웅 씨의 이름은 본인의 본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때는 아직까지는 신인 배우였기 때문에 경찰 역시 아버지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조진웅 씨와 실제 본명의 조진웅 씨를 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성인이 돼서도 저런 일이 있었다. 저런 범죄 이력이 있었고 심지어 벌금형까지 폭력 행위로 벌금형까지 받았다더라. 이런 제보로 또 하나 이제 의혹이 터진 건데 아니 그러면 최재문 교수님 네.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성인이 돼서 저지른 범죄는 아까 벌금형도 있고 등등등
다 죗값을 치렀는데 왜 이제 와서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게 다시 터뜨렸을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진웅 씨가 최근에 있었던 활동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연예계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조진웅 씨에 대한 제보가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8월 15일 8.15 광복절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 이후에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진웅 씨는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는 역할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봉안 특사로 활동을 했었고 네.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나레이터로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제보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한 사람 괴롭히던 가해자이자 범죄자였다. 그런데 경찰 역할을 맡으며 정의로운 모습으로 포장됐고 독립투사 이미지까지 얻었다. 네. 피해자들의 심정은 어떨까?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거에서 반성했으면 좋겠다. 즉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본인들이 볼 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납득이 될 수 없다. 이런 마음에서 제보를 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들. 그러면 앞선 오늘 진짜 오늘 왜 이럽니까 진짜. 박나래 씨 의혹도 조세호 씨 의혹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진웅 씨 의혹 때도 안진용 기자님 본인이 가타부타 입을 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의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수사기관에. 결국은 조진웅 씨 본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 표명이 분명히 나와야지 대외적으로도 밝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사건 자체가 20년이 지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곧바로 확인하는 데는 쉽지 않아서 최대한 빨리 사실 확인 후에 입장을 내겠다는 상황인데 사실 좀 전 두 가지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은 굉장히 강력 사건이긴 한데 그 당시에 이거를 그때는 배우 활동을 하기 전이라는 거죠. 본인이 잘못을 저지르고 이게 대해서 죄값을 치렀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다른 이후 상황들, 본인이 배우 활동을 시작한 후에 음주라든지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자신이 유명인으로서 또 공인에 가까운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단지 외부에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이다 했을 경우 네.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묘선 기자님, 아마 시청자분들은 놀라면서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요즘 시대에 휴대전화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yes or no 만약에 조진웅 씨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해괴망측하고 말도 안 되는 일 같으면 소속사 대표랑 통화할 때 아니 대표님 그걸 믿고 있어요. 말도 안 돼. 그 거짓말에 내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 좀 전해줘. 하면 되는 거냐. 지금 휴대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뭘 하루 종일 걸려요. 입장 확인이.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대중들이 답답함을 느낄 것 같은데요. 사실 연예인은 능력뿐만 아니라 신뢰로 생존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태까지 나왔던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좋은 모습을 보이기까지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었을 텐데 그 선택을 하게 된 과정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해명이 필요하고 또한 변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책임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침묵이 긴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일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10년 동안 팬들이 기다렸던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시그널2이거든요. 시그널2가 이제 곧 방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 찍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조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여태까지 이루어진 알려진 일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시그널2는 지금 조진웅 씨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편집은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픈 일정을 조율해야 되는 상황이겠고 아니면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면 주인공을 바꿔가지고 다시 촬영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범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억에 의한 발언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빙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적법한 절차를 통한 취득된 그런 자료여야 하고 이것이 만약에 폭로로 공표로 이어진다면 공익을 목적이어야 되는데 공익은 어디까지 이렇게 범위를 정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넘어야 될 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혹 당사자의 해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절차적 문제까지 논의가 병행되어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요거 하나만 장윤미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왜냐하면 앞서 박나래 씨를 상대로 전 매니저들이 거대한 산과의 싸움이다. 이런 비유를 제가 했고 그 이후에 조세호 씨 관련 의혹도 이걸 애초에 이 제보 형식으로 작성한 그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도 거대한 산과의 싸움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세호 씨 요즘 잘 나가니까. 지금 조진웅 씨 관련 의혹은 지금 언론이 제보를 받은 형식으로 폭로했는데 이 언론도 지금 거대한 산과의 싸움이 지금 이걸 그냥 아니었나요? 그러면 그냥 아닌 걸로 할게요.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파괴력이 지금. 그러면 이 언론도 부담이 상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파급력 있는 기사임에는 분명하고요. 네. 아마 소속사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 아마 언론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사를 다시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책임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취재는 필수적입니다. 당사자한테 소명 기회를 주거나 해명 기회를 주거나 설사 답변을 못 받았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취재 노력을 기울였지만 어떤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라고 남겨야지만 나중에 언론이 언중이 제소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이제 항변할 수 있는 여지가 넓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해당 언론이 조진웅 씨 본인에게 연락하는 흔적, 즉 부재중 전화가 와 있다라도 어쨌든 그런 건 있어야겠네요. 있어야 문자를 합니다. 보냈거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건 있어야 나중에 그게 항변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네네. 왜냐하면 가장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그 당사자인 조진웅 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실체적 진실을 접근하는 취재를 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확인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느냐도 앞으로의 이 법적으로 비화된다면 하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비겁합니다. 왜? 지금까지 팬의 사랑으로, 팬들의 열정으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른 거 아니에요? 곤란한 상황 닥쳤다고 입 딱 닫는 건 예의가 아니고 그리고 정말로 비겁한 거겠죠? 정말로 주말 사이에라도 입장이 나올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요즘요, 혹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요즘 인별그램 이런 거 쭉 넘기다가 요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요즘 SNS상이 난리가 났다는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다 가지 말까? 기타, 이불 정리, 세안, 세두, 빗질, 오늘은 명언 확인, 가방 내기. 진짜 회사 가지 말까? 지금 이 잠깐 보는 영상에서 지금 웃음이 빵빵 터졌습니다. 지금 출근 요정 맞아요. 지금 안지용 기자님. 제가 본 최근 요정 중에 가장 요정다우신 분이십니다. 정말 새벽 5시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천천히 회사 갈 준비를 하시는 저 어르신의 모습인데요. 네. 저 정말 꾸미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죠. 특히 저 웅얼거리는 말투. 회사 가지 말까? 좀 비슷한가요? 이 말투에 모든 이 마음의 장벽이 녹아내리는 듯한 리을 빼야죠. 느낌입니다. 회사까지 막가. 네. 막가로야 합니다. 막가로. 자, 이 모든 것이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벽까지 허물었다는 거죠. 네. 뉴스파이터가 취재를 해봤는데 네. 평소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따님이 이건 세상과 공유해야 된다. 어머나.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따님의 그 예감을 정확했습니다. 네. 자,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면 중독적인 말투의 귀여운 외모, 영상을 멈출 수가 없다. 특히 세안 다음에 세두 하면서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 세두로 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네. 기묘한 목소리가 나를 점점 빠져들게 한다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또한 저 연세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시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자, 그리고 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같습니다. 최근에 김 부장 이야기는 드라마도 화제를 모았잖아요. 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회사는 쉽지 않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나이에 상관없이 회사에 가는 건 다 싫은가 보다라고 공감의 뜻을 그러네요. 표했습니다. 진짜 맞아요.
69세 이 출근 요정. 그런데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은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방송도 했지. 아빠가 안내 방송해? 했지. 한 번만 보여줘. 메뉴 없이 하는 거다. 예, 예. 관리 사무실입니다. 방금 전에 화재 오작동이 난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리 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몇 시야? 그게 몇 시였어? 10시 20분, 10시 30분은 방송 나가는 거지. 아빠가 그렇게 했네. 사명감을 가지고. 대단하다. 매끈매끈 하다 매끈매끈 한 매끈매끈 하다 매끈매끈 한 뿅뿅하다 뿅뿅한 뿅뿅하다 뿅뿅한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한 울퉁불퉁하다 울퉁 매끈매끈 챌린지 저도 했는데 와 기발한 방법으로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감각이 곳곳마다 이렇게 묻어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젊은 감각이지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공감을 잘 이끌어내는 그런 콘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막 취업을 하는 20대나 지금 우리네 아버지나 누구나 사는 건 힘들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영상만 올렸다 하면 정말 대박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출근 영상의 조회수가 179만이 나왔고요. 어머나. 퇴근 영상은 78만 회 이상 나왔고요. 또 SNS 팔로워는 4만 명에 육박한다고 이야. 하더라고요. 요즘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서 네. 요즘엔 길거리를 지나가기만 해도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시겠어요. 합니다. 아. 사진 요청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이렇게 유명해진 소감은 어떠신지 저희가 직접 듣고 왔습니다. 네네. 기분은 좋기도 하고 알아봐 주시니 고맙고 연락이 많이 좀 오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예. 우리 딸이 결혼하고 나서 예. 얼굴 보기가 힘드는데 영상 찍고부터 자주 오니까 좋아요. 요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포장해서 찍는데 나는 그대로 내 일상을 찍어서 꾸밈 없이 올리니까 자연스러움을 좋아해주고 나이들 나도 출근하는데 젊은이들도 힘내서 출근하게 되니까 좋아요. 진짜 김현주 평론가님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꾸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핵심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 인별그램 같은 데 보면은 남들이 못 가는 식당, 남들이 못 먹는 뭐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올리려고 하잖아요. 보다 나를 좀 돋보이게 하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있어서인데 네. 정말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공감을 얻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도 이 아침 출근 하시고 그럴 때 힘드시잖아요. 네, 또 힘들죠. 그리고 이 목회자 활동하실 때도 또 새벽기도 가실 때 출근하지 교회 가지 말까 뭐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그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아, 왜 그래요? 목사인데 또 그렇게 네. 얘기한 거라고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네.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저분처럼 저렇게 찍으면 저는 별로 안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어르신은 그야말로 그냥 그 일반이신데 너무 재밌으시잖아요. 아하. 저희 한번 이제 방송에 나오고 이러니까 뭐 사람들이 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김묘성 기자가 그런 걸 혼자 하고 다니더라고요. 브이로그를.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네네. 그것도 좀 따라서 해볼까. 왜냐면 혼자서 막 분장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찍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재밌는. 소개해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김효성 그것도 기자니까. 네.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다. 저도 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특히 저는 눈길 가는 게 정호모 선생님이 아까 세도할 때 그래도 이 남아있는 몇 가닥 머리카락 소중하잖아요. 계속 이게 소중하게 빗질을 해주고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이 모습에서 정말 진짜로 우리한테 이 모발의 중요성, 남아있는 모발도 소중하게 하는 그 사랑에 저희가 감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출근하실 때도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길 또 가족과 화목하게 잘 지내시길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정호모 선생님.